야, 너 한국에 며칠 있더니 변했다? 왜 볼일도 내 마음대로 못 보게 하는 거야? 아주 한국인 다 됐네, 다 됐어. 아까는 카페에서 밥도 맘 편히 못 먹게 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한국이 이상한 거라고. 명동 지하철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은 짧은 한국 여행 기간 내내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평범한 행동이 왜 한국에선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으며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사는 징징이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짧은 한국 여행 일정 동안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평소 하던 대로 평범하게 여행을 즐겼을 뿐이지만 일정 내내 한국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줄곧 다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중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줄곧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라도 한국 여행에 대해 하소연도 하고 소통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희 가족은 지난 춘절 연휴에 스웨덴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중국과 스웨덴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결국 스웨덴이 중국인 단체 관광 예약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났지만 뭐 어쩌겠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아빠가 회사에서 특별휴가를 받으셨고 우리 가족은 다시 어디로 해외여행을 떠날 건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 준비는 우리 집 막내인 저에게 떠넘겨졌지요. 저는 가족들에게 패키지 여행 말고 자유여행으로 알아보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빠, 이번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가보자. 그냥 우리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 마음대로 준비해, 징징. 그리고 아빠, 맥주랑 과자 좀 갖다 줄래? 응, 매일 먹던 거 주면 되지. 오징어 땅콩이랑 카스.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저는 가끔 저희 가족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조금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한국의 맥주와 과자를 먹고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날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저건 또 중국 드라마 따라했네. 뭐야, 이 과자는? 이거 우리 중국에서 만든 건데 표지까지 이렇게 따라한다고? 맛만 좋으면 됐지 뭐. 한국이 중국 따라한 게 한두 번이냐? 한국이 베껴 쓰는 건 참 잘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한국을 비꼬는 대화가 일상이었지요. 하도 오래전부터 그랬던 터라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우린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지를 골라야 했고 저는 엄마와 언니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 어떠냐고 한국의 종로에 가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엄마와 언니는 한국이라는 말에 순간 멈칫하긴 했지만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자랑을 해서 알고 있었다며 한국의 광장시장 등을 언급하더라고요.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광장시장을 들르는 편이거든요. 엄마와 언니도 주변 사람을 통해 많이 들어와서인지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화장품을 사오려는 목적이 큰 것 같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였어요. 엄마는 아빠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아빠는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스웨덴 여행을 계획했을 때에도 우리가 스웨덴 여행을 예약한 것조차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거든요. 괜히 미리 말하면 불평만 늘어놓을 것 같아서 그냥 비밀리에 여행을 준비해버리자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지요. 결국 엄마와 언니, 저 셋이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안 되는 관계로 우회 접속하여 유튜브를 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생각보다 더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아서 기대되더라고요. 드디어 공항으로 떠나는 날이 왔고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들떴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렇게 매일 한국 욕을 하면서도 한국 화장품을 사오겠다고 캐리어를 텅텅 비워서 공항으로 출발하더라고요. 이제 입국 수속을 밟고 아빠와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는데 아빠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에도 어디로 떠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저 아시아의 어디쯤으로 가는 거라고 마음대로 짐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 한마디 불평을 하더라고요. 에어차이나 타면 되지. 웬 한국항공사 비행기를 타냐? 저는 그제서야 아빠에게 이야기했지요. 아빠, 이거 한국 가는 비행기야. 뭐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아빠는 비행기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 정도까지 소리를 지를 줄은 몰랐는데 말이지요. 저희 아빠는 한번 화가 나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그냥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 상황에서도 그저 들떠서 수다를 떨면서 걸어가느라 비행기 안 통로에서 앉아있는 승객들의 어깨를 연신 툭툭 치면서 걸어갔지요. 그때 승무원이 웃으며 다가오더니 우리를 향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승무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더 시끄럽다고 자리나 안내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비행기 안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릴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며 자리에 앉더니 의자를 뒤로 쭉 젖히고 대화를 이어갔지요. 아빠는 자리에 앉자마자 화가 한풀 꺾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착이 안 되었네. 한국항공사는 연착이 안 돼서 좋구만. 에어차이나는 기본 반나절인데 어쩐지 금방 출발하더라니. 비행기가 연착되지 않는 것에 만족하시더니 금세 골아떨어지셨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한국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할 무렵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아마도 저희 엄마와 언니의 끝없는 수다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언니는 집에서도 수다를 시작하면 밤을 새우는 건 일상 다반사였으니까요. 비행기에서도 그 버릇이 나왔고 조용해야 할 기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다 같이 소란스럽기 때문에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그런 시선들이 저희 가족의 행동을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자 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물론 저만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문제였지만요. 아빠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이 급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공항에서 실례를 할까봐 화장실을 찾아보자고 황급히 권했지요. 아빠는 대뜸 지나가는 공항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딨냐고 중국어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알아듣지 못하자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왜 한국은 중국말을 못하냐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빠의 이런 반응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아빠, 우리 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도 거기 사람들 중국말 못했잖아. 중국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중국말을 못하지. 그럼에도 아빠는 이렇게 투덜대더군요. 모르면 배워야지. 아니 요즘 같은 글로벌 세상에 중국말을 못하는 게 말이 돼? 저는 한국에서 아빠의 이런 반응이 계속된다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엄마와 언니는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항에 있는 화장품 코너들을 찾아다니느라 여러 사람들의 어깨를 마구 치면서 이곳저곳 헤집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데도 정작 엄마와 언니는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혼자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면세점 한 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소란스럽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여자 2명이 바닥을 뒹굴며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건지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싸우는 2명의 여자 중 1명이 바로 저희 언니임을 깨달았어요. 저희 가족은 부랴부랴 언니를 뜯어말렸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중국인과 서로 화장품을 먼저 사겠다고 몸싸움까지 벌인 것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언니 손을 끌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언니는 부끄러운 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구했잖아? 싸우기를 잘했다니까? 저는 여행의 시작부터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에게 강하게 한마디를 했지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면 바로 우리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줄 알아. 다들 혼자 다니려 하지 말고 나를 잘 따라와. 알겠어? 가족들은 제가 없으면 한국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제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택시를 타기 전부터 택시비 확인 잘하라며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답했지요. 아빠는 중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야근하시는 날에는 종종 택시를 타곤 하십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살았던 중국 동네에서 택시를 타면서도 바가지 요금을 낸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불신이 깊으시지요. 특히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무리하게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중국 기사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아빠의 걱정이 조금 이해되긴 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나라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누구에게나 약간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긍정적이기를 바라면서 긴장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택시를 잡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내리더니 문을 열어주고 짐까지 손수 트렁크에 실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런 상황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택시의 향긋한 냄새와 깨끗한 시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중국의 택시는 청결 상태가 늘 만족스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관리된 택시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택시는 출발했고 저는 기사님이 교통법규를 매우 잘 지킨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호위반이 일상적이고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도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아빠는 의심 때문에 미터기만 보느라 창밖 풍경은 다 놓쳐버리셨지만 택시기사님은 내비게이션과 미터기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정확하게 운전하셨고 종로에 도착하자 미터기에 찍힌 요금만을 정확히 청구하셨습니다. 아빠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인정하는 듯 묵묵히 계셨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공항에서 환전해놓은 돈봉투가 안 보이더라고요. 돈봉투를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지요. 순간 당황한 저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돈을 찾는 척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하나 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순간 택시기사님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알리페이도 가능하다고 손짓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도 알리페이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살 길을 찾았다는 생각에 바로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택시 경험은 이렇게 끝이 났고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제 자신에게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또 서울 한복판에서 가족들과 싸우기는 싫었기에 일단은 입을 다물기로 마음 먹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가족은 드디어 종로 인사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숙소에 가서 짐부터 풀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동안 뻔한 호텔 대신 한국의 전통집에서 숙박하고 싶었기에 인사동 근처에 위치한 한옥 숙소를 예약했었거든요. 한국에 여행 왔으니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도 경험해보고 진정한 한국의 멋을 느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결정이 가족들에게는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한옥 펜션에 도착한 순간 아빠는 느닷없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주택이라고? 한국 놈들이 헛소리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이제는 중국의 건축 양식까지 한국 거라고 우기는구만. 아주 온돌바닥까지 한국 거라고 하지 그래? 아빠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아빠는 방바닥이 따뜻해져 있는 것을 느끼시더니 갑자기 또 발끈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온돌도 따라 한 거야? 이거 못 참겠구만. 그러고는 숙소 주인을 찾아가서 따져야겠다며 일어서는 겁니다. 저는 아빠를 재빨리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중국 거든 한국 거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저 여기 며칠 머물다 갈 건데 여행까지 와서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요. 그럼에도 아빠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이셨지요. 징징,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아빠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언니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유튜브, 구글 등 중국에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이트들을 신나게 구경하던 언니는 아빠와 제 대화를 듣고 온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뭐야? 온돌이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국이 먼저래.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얼른 언니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더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아빠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읽더니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중국을 까내리려고 조작된 글이 분명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유 없는 시샘과 모함이 많으니까 중국에서도 구글과 유튜브를 막은 거라고. 다들 아무 말이나 믿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러고는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한국 맥주들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더니 캬, 맛있긴 하네. 이것도 우리 중국 맥주 따라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그대로 씻지도 않은 채 잠이 드셨어요. 저는 아빠의 이런 모순된 모습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실컷 한국을 욕하더니 또 한국 맥주를 찾는 그런 모습 말이지요. 아빠가 잠든 후 저는 비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한국 노래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엄마와 언니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또. 너 자꾸 중국 노래, 표절한 한국 노래 들을래?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평들에 대꾸하기도 힘들었기에 모른 척 듣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흘러나오는 한국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까지 추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엄마는 순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노래를 듣지 말라고 하던 언니가 이제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언니의 모순된 행동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언니도 자신의 행동이 좀 민망하고 웃겼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노래 따라하긴 했지만 노래가 신나긴 하잖아. 우리 가족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내일의 일정을 체크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에 저희가 계획한 첫 번째 일정은 광장시장이었어요. 요즘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광장시장이 매우 핫해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광장시장을 들르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이곳을 안 가볼 수 없겠지요. 물론 엄마와 언니는 화장품만 사가면은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왔지만 저는 광장시장에서 한국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가까워지자 점점 더 커지는 사람들의 소리와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미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각종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더라고요. 그 풍경은 마치 유튜브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김밥 가게와 빈대떡, 부침개를 파는 전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특히 꽈배기와 도넛을 파는 빵 가게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가게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한국 시장의 모습을 처음 보고는 이렇게 감탄하셨지요. 여기 시장 맞냐? 꼭 마트에 온 것 같은데 바닥도 너무 깨끗하고 쥐도 한 마리 안 보이네. 아빠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에 대해 감탄한 것이 민망하셨는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 소용없고 시장이라면 자고로 음식이 맛있어야 한다며 괜시리 불평하면서 음식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김밥, 어묵, 떡볶이, 빈대떡 등 여러 가지를 포장했지요. 음식점 앞마다 테이블이 있어서 저희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려던 순간 아빠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관광객과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저희와 같은 중국인 관광객이었는데 아빠가 먼저 그분을 노려보며 불쾌감을 드러내셨어요. 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움직여요? 조심해야지. 그랬더니 상대 중국인도 지지 않고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임마, 그럼 시장 길이 좁지 넓냐?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몹시 흥분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 무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장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싸우다니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아빠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역시나 쉽게 진정되지 않더군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상인이 한국 음료를 들고 오더니 이것 좀 마시고 진정하라며 상황을 중재하려고 애썼어요. 이건 한국의 식혜라는 거예요. 드시고 마음 가라앉히세요. 상인이 건넨 식혜를 마시면서 다투던 두 사람은 조금 진정되었고 저는 그 사장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 순간에도 엄마와 언니는 그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길가 싸움이 좀 흔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는 관광 중이잖아요. 저만 이 상황들이 창피한 건지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저는 결국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식사 전이었기에 배가 많이 고팠고 포장한 음식들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카페에서까지 그 사단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시장에서 산 음식들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드셨고 꽤 맛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요. 엄마와 언니는 날씨가 덥다며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엄마와 언니를 따라 카운터로 갔어요. 그런데
카운터에 도착하자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었어요. 카페 안에서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은 그런 규칙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조금 난감했지만 저는 엄마와 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시장 음식을 먹으려면 카페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곧장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지요. 뭐? 우리가 이곳에서 커피를 사서 마실 건데 왜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언니도 이에 동조하며 커피값을 낼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중국은 카페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편입니다. 엄마는 친구들과 카페에 모여 콩을 까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카페에서 나무를 다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와 빵만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만 한쪽 구석에서 음식을 펼쳐놓고 드시고 계셨지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음식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과 한국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엄마와 언니에게 다른 나라에 왔으니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자고 말했지만 이미 엄마와 언니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사장 불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시끄러운 소리에 아빠가 다가오셨고 상황을 듣자마자 종업원 아가씨에게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 아빠는 알아듣지도 못할 중국어로 소리쳤고 카페 안은 격앙된 중국말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카페 사장님이라는 분이 나오셨고 그분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들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광장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카페 문 앞에도 외부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고 중국어로 써놨어요. 그런데도 무작정 들어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립니까? 이곳의 규칙을 못 지키겠으면 나가세요. 사장님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저희 가족이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요. 중국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따라 나왔고요. 저는 길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제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야박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사장에 대해 불평만 계속 늘어놓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계속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중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만류하면서 한국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더 즐기고 싶다고 했고 엄마와 언니는 아직 사지 못한 화장품이 많다며 한국에서 더 머물자고 애걸하더군요. 결국 저는 가족들과 타협했고 명동 쇼핑센터에 들러 화장품과 한국 음식을 조금 더 즐기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규칙들을 잘 지키자고 당부했지요. 가족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처음 타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깨끗했고 안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늘 줄을 서서 전철을 타더라고요. 중국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누구나 와이파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들이 있지만 모르는 와이파이에 접속했다가는 핸드폰이 해킹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조심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다들 편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광장시장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 가족들은 다행히 지하철에서는 조용히 앉아가더군요. 가족들 모두가 불평 없이 협조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명동역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아빠가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식혜와 수정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것이 화근이었지요. 아빠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구석진 곳으로 달려가 소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고 급히 뛰어가 아빠를 말리고는 아빠 손을 잡고 화장실을 찾아 뛰었습니다. 아빠는 달리는 와중에도 역정을 내시더군요. 징징, 지금 장난하니? 내가 왜 소변을 참아야 해? 구석진 곳에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한국에 오더니 너 참 이상해졌구나. 그럼에도 저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빠를 화장실로 들여보내고 나자 여행에 대한 후회감이 밀려오더군요. 사실 중국은 여전히 노상방뇨가 흔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중국인들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이거든요. 저는 명동에 온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아까 그냥 중국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싶었지요. 한편 엄마와 언니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화장품 가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들을 몽땅 쓸어 담더라고요. 저는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알리페이로 결제해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온 건지 가족들 뒤치다꺼리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우울해지더군요. 아빠는 명동 길거리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보겠다며 저보고 현금을 많이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렀습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결국 실토할 수밖에 없었지요. 공항에서 환전한 돈들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아빠는 멍하게 저를 바라보더니 한국은 소매치기가 왜 이렇게 많냐며 한탄하시더군요. 분명 제가 흘린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한국인이 훔친 거라고 단정짓는 아빠의 말이 황당했어요. 어쨌든 돈을 잃어버린 건 제가 실수한 일이었기에 별말 못하고 근처에서 다시 환전해서 아빠에게 건넸어요. 아빠는 길거리 음식으로 배를 다 채우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이것저것 맛보며 흡족해했습니다. 그렇게 명동거리를 즐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전화를 준 사람은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제가 환전하고 잃어버린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있는 봉투 안에 제 비행기 티켓이 같이 있어서 그 정보를 찾아 연락을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은 일찍이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가 현금을 주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건 중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인파가 많은 공항이나 번화가에선 소매치기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이지요. 직원은 인천공항 분실물 보관소로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공항에서 환전을 하고 급하게 아빠 화장실을 찾다가 돈이 든 봉투를 화장실 앞에 떨어뜨렸더라고요. 그걸 한국인이 주워서 공항에 맡겼다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돌려준다는 게 믿기 어려웠지요. 분명 반은 가져갔을 거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봉투를 확인하고 만약 돈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돌려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면세점에서 구경하도록 하고 분실물 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봉투를 돌려받자마자 금액부터 확인했지요.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환전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의심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를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게 충격적이었지요. 가족들도 잃어버린 현금을 그대로 되찾은 것에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 한국에서 겪은 부끄러운 사건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부끄러웠던 그 일들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지요. 도대체 중국인들의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중국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유튜브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유튜브는 금지되어 있지만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중국 관광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중국을 세계 최악의 관광객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아무데서나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고 아무데서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무인 매장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일이 다반사라며 모두가 같은 말을 하더군요. 이 영상들을 보는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중국인의 수준이 이런 거였나요? 세계 최악의 관광객이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분명하니까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마음이 씁쓸합니다. 기대했던 한국 여행이 우리 가족들의 무례함으로 다 망쳐졌네요. 다음에 용기가 생긴다면 혼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네요. 그때는 한국의 에티켓을 잘 숙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씁쓸한 여행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인 징징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